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인 이른바 아래 공포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코스피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하락 마감하며 192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만 나홀로 팔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0.93% 전거래 대비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분쟁,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올해 들어 30개가 넘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글로벌 차원의 환율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원코리아 구상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발사체 발사와 강도 높은 비난 담화 등 대남 도발에 나서면서 이번 제안은 일단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대화를 견인해 남북 평화경제 구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머니W와 함께해 주실 분들 권경훈 전문가, 강민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사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를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사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사 소식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제 사업이죠. 나이스정보통신과 NHN 한국사이버 결제가 오늘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2분기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도 발표가 됐거니와 게다가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사 소식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인사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머니투데이의 단독 기사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100% 의존 폴리이미드 도료가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건데 한 중소기업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를 했던 세 가지 품목에 이 폴리이미드 도료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일본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소재 관련 부분에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라서 함께 짚어보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증시를 좀 아쉽게 했었던 아뿔싸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거래소에서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41곳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게 된 건데요. 올해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아서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코스닥 상장사에서는 35개였고요. 코스피 상장사에서는 6군데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사실 작년에는 23개사였는데요. 올해 이렇게 35개사로 늘어나게 되면서 작년 대비 52.1%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 몇 가지만 추려보면요. 코오롱생명과학, 테라셈, 지코 등이 해당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아싸 소식은요. 대북 관련주에 대한 이슈들입니다. 북한이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를 비난했고 또 동해안 부근으로 발사체를 2회 쐈다라는 소식에 경협주들이 약세 움직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발사체 같은 경우는요. 이달 들어서만 벌써 4번째인데요. 아무래도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무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사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일단 인사 소식으로는 온오프라인 결제 업체의 깜짝 실적으로 해서 신고가를 또 보였고요. 그리고 폴리이미드 도료 국산화 성공했다는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렸네요. 하지만 거래소에서 41곳의 관리 종목 지정 소식과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북주가 하락했다는 안타까운 아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이슈 중에서 전문가님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경훈 전문가님, 어떤 이슈를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네, 저는 오늘 그 북한의 미사일 두 발 발사 소식이 좀 중요하게 봤는데요. 북한이 10일 이후로 6일 만에 동해안에 이제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면서 올해 들어 8차례, 7월 25일 이후로 6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제 무력 시위를 좀 하고 있는데요. 남북 관계라는 게 지금 최근에 2년간의 추이를 봤을 때 화해 무드가 좀 조성이 됐다가 안 좋아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이제 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이제 사안이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현 정권에서는 친북 정책을 펼치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대내적인 어떤 악재들을 해소하고 좀 경제적인 부국을 좀 꿈꾸고 있는데요. 북한의 싼 인건비와 그다음에 광물 자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융합이 되면 3경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포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재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 문제를 좀 반드시 꺼내들려고 할 텐데요. 과거사를 좀 돌이켜 봤을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제로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의도보단 어떤 대화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며 북한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번에 미사일 발사가 안 좋은 관계를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것보다 북한이 이제 좀 대화 협상에서의 좀 우위를 점하려고 하지 않나 싶고요. 관련 있는 이제 남북 경협주들의 경우 남북 경협주로 이제 부각을 받기 전에 이제 저점까지 지금 현재 종목들이 굉장히 하회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양 대통령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 업종을 조금 한번 건드려 보지 않을까 해서 좀 유심히 이제 지켜보면서 변동성에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권경훈 전문가님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북주 하락에 대한 소식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장 악재로 다행히 해석하지는 않는 흐름이지만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강민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여러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아싸에서 이제 소식을 골라봤는데요. 네.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12월 결산 상장 법인의 반기 보고서를 제출받은 결과 그 41곳의 기업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35개의 기업으로 작년 대비해서 51.1%가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달리 보자면 우량 기업보다는 부실 기업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매년 사업보고서 그리고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이 발표되는 시기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이 울고 웃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고서 제출 기간에는 해당의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 깊이 있는 분석을 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적자를 기록하지 않는 기업, 그리고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 등이 우량한 종목 등 보수적인 종목 선정 기준을 수립하는 데 힘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강민 전문가님은 일단 거래소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사 41곳의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보고서 제출 기간에는 투자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우량 기업인지 이런 선별적이고 보수적인 종목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싸 인싸를 자세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우리넷입니다. 내장 안테나 특허 기업인데요. 이 스카이크로스를 통해서 5G 폰 안테나 양산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크게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스카이크로스 같은 경우는 우리넷이 스마트폰 부품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기업 지분 50%를 인수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넷 종가 보실까요? 장 후반에 들어서 굉장히 크게 뛰어오른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9,970원까지 거의 10,000원에 근접한 부근까지 올라왔는데요. 23.86% 뛰어오르면서요. 9,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시죠. 나이스 정보통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사 소식에서도 다뤄보셨는데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록을 했고 하반기 실적 개선 흐름까지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이요 전년 동기 대비 14% 뛰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같은 호재성 소식에 따라서 사실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한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오늘 종가 확인하시죠. 장중 내내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8.78% 뛰어오르면서요. 39,6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시죠. M게임입니다. 종목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게임주인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호실적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하반기 실적 개선 흐름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반기에요. 열혈 강호 온라인 그리고 나이트 온라인에 대한 업데이트 작업도 있고 또 일검 강호를 국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 분야에 좀 기대가 쏠렸다라는 분석이 오늘 매수세로 몰린 것 같습니다. 자, 4.46% 오르면서요. 3,515원에 M게임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메디톡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메디톡스가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자, 어닝 쇼크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좀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요, 어닝 쇼크에 대한 원인은 아무래도 비용 증가이겠는데요. 매출 원가라든지 또 다른 기업과 현재 분쟁 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판관 비용 등 여러 가지 매출이 오늘 어닝 쇼크를 기록하게 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분석 아래 메디톡스가 5.86% 또 미끄러졌습니다. 오늘 장 33만 7,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은 예스24입니다. 역시 실적입니다. 이번엔 예스24가요.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미끄러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대가 높았지만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 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크게 꺾이면서 이 실망 매물이 많이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 7.78% 빠졌습니다. 6,1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장을 되새긴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5G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넷은 많이 또 상승을 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이스 정보통신은 올랐지만 메디톡스와 예스24는 또 어닝 쇼크 실적이 안 좋아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M게임도 역시 실적 성장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네요. 이 쟁쟁한 5가지 종목 중에 과연 전문가님들은 어떤 특징주에 관심이 가지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경훈 전문가님, 하나만 콕 집으셔야 되는데 어떤 특징주 선택하시겠어요? 네, 저는 그 5G 관련인 이제 우리넷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요. 네. 오늘 그 글로벌 내장 안테나 글로벌 특허 기업인 스카이크로스가 본격적으로 내장 안테나 양산 체제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우리넷이 6월 달에 이 스카이크로스의 지분 50%를 확보를 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았고 12,400원까지 이제 수직 상승해내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고 기대감이 좀 소멸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눌림과 동시에 좀 같이 조정을 받다가 이제 오늘 요 뉴스와 함께 이제 거래량까지 4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큰 폭의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굉장히 유심히 이제 지켜보고 있는 이제 5G 관련주들이 이제 KMW를 대장격으로 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G 이제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 이제 내장 안테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스카이크로스의 이번 수주가 5G 폰 부품 시장 진출의 신호탄이 이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싸 소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넷은 경업주로도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만큼 추가적인 관심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차트로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오늘 이제 요 10,000원 부근까지 이제 들어 올리면서 앞전에 이제 있는 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거래량이 400만 주 이상 가까이 터졌는데 그걸 이제 23%대 이제 양봉으로 상승 마감을 했다는 것은 매도세도 상당했지만 매수세도 굉장히 컸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게 개인의 물량인지 이제 주포의 물량인지는 좀 봐야겠지만 향후 이제 5G 관련 업종들의 성장세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 종목을 혹시 보유하고 계시다면 2019년도 박스권 부분이었던 요 8,800원 선을 좀 손절가로 한번 보시고 전고점인 12,000 부근까지 한번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권경훈 전문가님은 5G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한 우리넷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유의하게 지켜보시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또 강민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예, 저는 M게임을 준비해 왔는데요. 네. 올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 M게임은 매출액이 32%, 영업이익이 23%, 그리고 순이익은 28% 상승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열혈강호 온라인, 그리고 북미와 터키 지역에서 나이트 온라인이 매출 증가가 이뤄지면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매출 상위를 차지하는 게임이 2002년에서 2005년에 출시된 게임들로 신작이 매출을 이끌지 못한다는 점이 다소 아쉬움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 3분기에 신작 일검 강호를 출시하고 귀혼, 그리고 프린세스 메이커 등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될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신작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열혈강호 온라인, 그리고 나이트 온라인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고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가 폐지되면서 실적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주가가 4.46%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21선을 돌파하며 상승 추세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주봉상으로 확인해 볼 때는 전 고점이었던 4,570원 수준을 돌파해야 전반적인 추세가 우상향으로서 안정감을 띠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해당의 종목은 시가총액이 680억 수준으로서 소형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기관이나 외국인 등의 수급이 고르지 못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간에서는 아직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리스크 관리와 적절한 비중 안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민 전문가님은 해외 부문 호조로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M게임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는데요.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폐지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자세히 짚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스에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또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와주셨다고 해서요. 저도 힘껏 응원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 머니W는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이죠. 함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머니W라고 검색해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 링크 꾹 눌러주시면 저희 머니W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요, 정말 든든하고 멋진 저희 전문가분들의 사진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 사진 밑에 보시면요, 오늘 출연해주시는 전문가 밑에 보시면 방송 입장이라고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오늘 밤 11시에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잠시 후 공개될 오늘의 승자가 알려주는 시크릿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시크릿 종목뿐만이 아니죠. 또 함께 하시는 분들 고민이 있으시면 역시 종목 상담도 간단하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요. 푸짐한 선물까지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지난번 무료 방송에서는 과연 누가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또 추첨을 했거든요. 지금 당첨자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가 5978님 맞으시죠? 수익 땡땡땡요 님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무료 방송 이용권 함께 하셨으니까요. 꼭 성공 투자하시길 저희가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었던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살펴봐야겠죠? 또 승자는 누구일까요?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강민 전문가께서 가지고 와주셨는데 아쉽게도 편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권경훈 전문가께서 나와주셨는데요. 8월 14일 고가 기준으로 다나와가 6.32% 뛰어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배를 들어라. 권경훈 전문가가 이번 주 우승자셨네요.
다나와가 6.32%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승자를 또 확인하고 나니까요.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또 여러 개, 열띠게 또 펼쳐지게 될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저와 함께 종목을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네, 금요일에도 이어지는 스탁세일즈,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볼 종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민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원칙 있는 투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가지고 오신 바로 이 종목은 세 글자입니다. 제가 또 힌트를 드리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걸 측정했어요. 근데 이거 측정할 때마다 굉장히 떨립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실까요? 자, 몸. 그리고 브랜드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곧 브랜드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알아맞혀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풀네임은 잠시 뒤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리고 뒤이어서 다음 전문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빵야 급등 종목만을 저격한다. 저격수 권경훈 전문가인데요. 와, 엄청 길죠? 이 종목명 총 7글자로 보이는데요.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전기차이니까요. 2차 전지에 있어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맞춰보는 재미가 있는 머니W 스탁세일즈.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훈 전문가 같은 경우는 오늘의 승자시기 때문에요. 잠시 후 밤 11시에 문 활짝 열고 여러분 기다리면서 시크릿 종목도 알려주시고 또 상담할 준비까지 다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밤 11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저를 가슴 떨리게 했던 그 몸과 브랜드라는 힌트를 가졌던 종목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요. 강민 전문가님이 지난주 추천주로 말씀해 주셨던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아쉽게도 편입이 안 됐어요. 만약에 제대로 편입이 월요일에 됐다면 1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린 종목은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는 종목이었는데요. 해당의 종목은 오늘 인사에서도 다뤘듯이 그 온라인 결제 증가로 인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수가로서 이제 2만 원을 제시하면서 그때 당시 지난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갭으로 뜨게 됨으로써 이 갭을 약간은 소화했다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었는데요. 예상 외로 해당의 주가는 이제 갭을 메우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는 호실적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하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6%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나 해당 종목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호실적을 보인 것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그리고 있고 5일 이동 평균선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을 기준으로 하여, 그러니까 5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하여 추세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보유를 유지하시되 이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게 되거나 또는 급하게 상승하여 5일 이동 평균선과 이격이 벌어지게 될 경우는 차익 실현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높은 수익률을 보였지만 아쉽게도 편입이 안 됐다는 점 시청자분들은 마음속에서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오늘의 종목을 바로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헬스장 가면 맨 처음 뭘 하세요? 저는요, 일단 제 몸 상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체성분 검사, 그러니까 인바디 체크를 하는데요. 이 인바디가요, 기업 명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인바디 익숙하시죠? 이런 기기 그리고 혈압계도 하고 뭐 체성분 관리 시스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헬스케어 관련의 그런 상품들이 판매되고 또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네임밸류를 이렇게 인바디가 확실히 이제 갖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또 추가 질문으로 헬스장은 많이 가세요? 일단 추가 질문을 먼저 답변드리면 네. 저는 운동을 하기보다는 운동 좀 해라 소리 듣는 걸 더 좋아하고요. 네. 예, 앞서서 이제 인바디 헬스장에 가면 이제 인바디를 하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헬스를 이제 끊고는 운동을 하고 하면은 트레이너분들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인바디 먼저 하실게요. 인바디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바디는 이제 회사의 그 체성분 분석을 하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의 이름이고요. 인바디라는 것 자체가 체성분 분석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제품을 말할 때 특정의 브랜드가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그 제품의 고유명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단한 사례로 이제 호치키스, 이 스테이플러를 호치키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유리 테이프를 스카치 테이프라고 맞아요.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스카치 테이프는 그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고요. 아. 호치키스 역시 그 스테이플러를 만드는 회사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인바디 역시도 그냥 체성분 분석기를 만드는 회사 이름인데 너무나 저명도가 있고 선점했기 때문에 네. 인바디라는 것이 곧 체성분 분석기를 의미하게 브랜드화된 건데요. 오. 그것이 곧 인바디가 가진 브랜드의 힘이고 브랜드의 가치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회사는 그만큼 저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은 브랜드 가치가 참 중요한데 이름 그대로 인바디 체크한다 이렇게 각인이 됐기 때문에 더 널리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요, 또 운동 열심히 하고요,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고요, SNS에 본인 몸 열심히 만들어서 몸짱 사진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유행이거든요.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헬스 관련주인 인바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인바디의 성장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글로벌 관점에서 이제 그 비만 시장, 체성분 분석을 해야 되고 네. 이 비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는 이제 개화 초기의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세계의 의료 추세가 이제 치료 의학에서 그 예방 의학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인바디는 이제 해외 시장 확대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현재에도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발생되고 있고요. 지역별 침투율 자체는 5에서 30%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화에 성공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은 매년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법인화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도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으로는 이제 인바디 같은 경우는 B2C, 즉 회사가 직접 개인에게 판매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좀 저가나 가성비를 중시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요. 헬스클럽이나 의료회사나 이런 식으로 B2B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고마진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고마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사랑받고 있는 인바디인데요. 이렇게 웰빙 시대에 맞춰서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고 좋은 호재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실적은 탄탄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대로 실적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의료기기라는 산업 자체가 품질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영향을 좀 덜 받고요. 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바디 같은 회사는 부채 비율이 10% 그리고 유동 비율이 403% 그리고 자산 대비 차입금 비중이 5%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이 204배 정도로서 거의 남의 돈 없이 내 돈만 가지고 사업하는 회사라고 그게 할 수 있는데요. 알짜배기 회사죠. 그 얘기는 네. 곧 돌려서 얘기하면 상황이 어려워질 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거나 돈 달라고 할까 봐 겁내지 않아도 되는 네.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회사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인바디 그러니까 체력도 좋고 정말 우수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더 또 말씀을 해주신 자랑할 게 있나요? 네. 19년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모습을 아. 보여줬는데요. 이는 이제 미국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했는데 최근 인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장성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함으로써 여전히 성장성이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알짜배기 회사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한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좋은 종목 지금 막 채널 돌리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투자 포인트를 묶어서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 들어갈게요.
얼마 전에 쟀던 인바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유 명사처럼, 아니 그냥 단어처럼 쓰고 있지만 이렇게 종목명이기도 했습니다. 인바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하겠죠. 자, 먼저 판넬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이렇게 크게 가져왔는데요. 인바디 브랜드 가치가 있는 보유 회사입니다. 뭐 운동하시는 분들은 인바디 모르시는 분들 당연히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랜드 가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성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B2B 정책이죠. 그러니까 헬스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소라든지 등등 이 비즈니스 투 모델로 고마진 정책을 갖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적만 봐도요. 실적이 탄탄한데 특히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까지 또 함께 했으니 그 안정성이라든지 재무 구조 역시 우수했다라는 부분은 계속 저희가 추가로 알아갈 부분이겠죠. 아니 그런데 강민 전문가님 네, 제 말 잘 들리고 계시죠? 네. 네, 인바디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갑네요. 그런데요, 사실 인바디 모르는 사람 없고 세계 1위잖아요. 이 성분 기록함에 있어서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없는 곳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성장성이 있다라고 바라봐시고 저희에게 추천해 주신 건가요? 네, 일단은 인바디의 대중화에 따른 성장성 둔화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도 충분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인바디의 이 기계가 단순히 체성분 분석 그리고 헬스클럽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의료기계 그리고 개인 가정이나 개인용 그리고 체성분 분석에서 파생되는 기타 사업 등 여러 가지 확장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일본, 중국 등 이미 해외 법인을 통해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이외에도 유럽 등지에서 법인화를 하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바디의 성장성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헬스장 곳곳에 인바디가 있지만 또 전 세계 헬스장도 많기 때문에 이 밖에도 파생되는 그런 상품들이 많아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런 인바디 종목 가격 전략을 알아야겠죠, 전문가님. 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인바디의 주봉인데요. 2013년부터 2019년 오늘까지의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인바디의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300원, 600원, 1,200원으로 치솟을 때 주가가 말도 못하게 솟구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가는 현실에 대한 표현이다. 이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표현과 합쳐져서 미래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고성장을 시현하니 야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200원에서 실적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자마자 주가는 바로 폭락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1,400원대의 실적을 보이게 되자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하였고요. 이후에 성장성을 다시 유지 못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주가는 다시 빠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붙으면서 주가가 움직일 때 모멘텀 투자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시기를 주는 것이고요. 기대가 꺼지면서 과하게 하락할 때 가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기를 주는 것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인바디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봉으로 참여를 해보자면요. 현재 주가는 이제 성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25,050원에 주가가 마감이 되었는데 일단 매수가는 지난주에 실수를 조금 커버하고자 25,000원으로 매수가를 일단은 잡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같은 경우는 내가 판단한 것이 틀렸다 또는 과도하게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손절가로 잡기 때문에 손절가는 25,000원 매수가에서 10% 하회한 23,500원 수준을 손절가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로서 29,000원, 즉 정고점 수준의 주가 수준을 1차 목표가로 제시드리고요. 향후에 뭐 ASR 기회가 생긴다면 1차 목표가 수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매수가를 신경 써서 매매 전략 자세히 짜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 묶어서요. 두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강민 전문가께서 가지고 와주신 오늘의 종목은 바로 인바디였습니다. 세상의 다이어터 여러분들 정말 친숙할 그 인바디, 저와 함께 투자의 관점으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넬 한번 봐주실까요? 브랜드 가치가 있고요. 성장성 있는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실적 역시 탄탄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인바디 종목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먼저 매수가는 25,000원. 잡아주셨고요. 자, 전고점 부분입니다. 목표가 29,000원 잡아주셨고요. 자, 매수가에서 10% 하회한 23,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네, 인바디 체크할 때는 인바디 회사도 꼭 기억해 주세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이었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네, 스탁세일즈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다나와가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권경훈 전문가님. 무려 6% 이상 수익을 올리셨는데요. 자랑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자랑이라기보다는 네. 아직 이제 목표가에 도달은 하지는 못했는데요. 8월 이제 13일 날 실적 발표가 됐는데 이제 컨센서스보다는 좀 다소 하회하긴 했으나 어쨌든 높은 이제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좀 실적 발표가 되면서 치고 가는 듯 했으나 이제 외인의 매도세와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눌리는 경향에 따라서 오늘 좀 이제 손절가를 이탈까지도 했었는데요. 장중에 이제 다시 안정권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좀 다시 좀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이 단화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24,000원 부근을 목표가로 해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나 보유자 분들은 24,000원 목표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잠시 후 11시부터요. 권경훈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가요. 거래량과 수급을 이용한 주도주 공략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와 더불어서 또 오늘의 종목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자,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종목은 바로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제가 알기론 이 종목 전기차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이선주 NC님께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지난주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격화가 되고 일본 이제 수출 규제가 좀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반등이 강했던 이제 강세 섹터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실까요? 예측을 하자면 5G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친환경차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 이번 주에 가장 강세를 보였던 섹터는 이제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랑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바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방송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대장주의 기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18년도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2019년도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요 근래 들어서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2차 전지 종목의 섹터를 이제 준비를 해온 이유가 제가 가장 오랫동안 분석을 해왔고 가장 잘 아는 종목이자 최근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물론이거나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게 탄탄한 실적과 성장성을 이제 기반으로 한 수급에 있는데요. 2차 전지 산업의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선주 MC님은 2차 전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네. 어떤 제품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요? 저는 또 이 주식 업계에 있다 보니까 네. 전기차가 또 연관이 돼 있기도 한데 뭐 전자산업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제대로 진짜 잘 알고 계신데요. 네. 2차 전지하면 딱 전기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2차 전지는 그냥 전기차 관련주라고도 보셔도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배출가스 규제를 이제 하는 국가적으로 정책들을 많이 펼치는데 이제 글로벌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해당 규제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판매 계획을 좀 경쟁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이라는 이제 말이 등장을 시작하면서 뭐 신재생 에너지, 수소차, 전기차 등 이쪽 섹터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약 30%에 육박할 만큼 가파른 성장세가 이제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와. 이제 높은 성장성이 이제 기대되는 종목인 만큼 사실 자본도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요. 전기차 업종의 대장 기업인 이제 테슬라가 지속적인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ESS 이제 화재 그리고 원자재인 코발트와 니켈이 좀 급등하는 등 좀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2018년도 4분기부터 좀 조정을 받아오다가 다시 한번 높은 성장성과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2019년도 5월에 들어서면서부터 턴 어라운드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기차 이제도 다시 일명 대장주의 기한이라는 별명을 붙일 만큼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또 일진 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게 이 전자산업의 밭이라고 불린다고 들었어요. 아니, 얼마나 좋으면 우리 농부들의 그 땀과 노력의 수확물, 그 밭을 비유하는지 참 궁금한데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네, 그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사업들이 뭐 ESS, 음극재, 양극재, 그다음에 배터리, 뭐 NCA, NCM 등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일진 머티리얼즈는 그 중에서도 배터리 관련 필수 소재인 일렉포일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 이제 일렉포일은 삼성 SDI나 중국 BY 등으로 이제 납품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제가 방송을 봤는데 그 한상호 전문가님께서 MLCC를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 일렉포일을 전자산업의 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쌀보다 밭이 더 큰 개념이니까 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또 제가 질문이 있는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1등만 생각하는 이 더러운 세상.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1등, 뭐 금메달, 1위 이런 거에 좀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일진 머티리얼즈도 사실 1등을 하는 기업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걸 1등하고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일렉포일이라는 이제 소재인데요. 이 일렉포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자장비에 이제 들어가는 작은 구리박입니다. 네. 흔히 이제 금박이라고도 하고요. 네. 이 두께가 이제 마이크로미터에 이제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렉포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배터리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 소재라고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소형 전지에는 동박이 3에서 4g 정도가 사용되는 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중대형 배터리는 15에서 20kg의 동박이 사용이 됩니다. 즉 전기차 판매량이 확대되고 시장이 커질수록 그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요. 전기차용 배터리에 사용되는 동박은 배터리의 수명이라든가 출력, 이제 안정성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까다로운 인증 절차가 필요하고 이 동사의 기술력이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노는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배터리 핵심 부품 소재의 정말 최강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네, 저격수 권경우 전문가가 가지고 온 오늘의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였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요. 이 일진이라는 뜻처럼 그러니까 나날이 전진한다, 나날이 더 나아간다 라는 뜻처럼 앞으로 우리는 쭉 발전할 거다라는 포부가 좀 인상이 깊었던 일진 머티리얼즈였는데요. 역시 투자 포인트 역시 그 흐름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함께 판넬 봐주실까요? 자, 전기차 대장주다라고 할 정도로 이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대장주의 모습을 일진 머티리얼즈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 일렉포일 같은 경우는 전자산업의
바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어요. 어떻게 바치냐? 이 배터리 핵심 부품 소재인데요. 이게요,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격수 권경훈 전문가님, 제 말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빵야빵야 이 저격해주신 이 종목은 바로 전기차 관련주시네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수소차 관련주에 대한 테마가 좀 더 꿈으로써 이 친환경적인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해요. 자, 그랬을 때 이 전기차 섹터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이 수소차와 비교했을 때 좀 집중해 볼 만한 부분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우선 수소차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굉장히 이제 정책을 이제 꾸준하게 밀고 있는데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불어서 밀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 캐파 자체가 비교가 되지도 않고요. 특히 이 일렉포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배터리 소재로도 사용이 되지만 수소차의 배터리 소재로도 사용이 되는 만큼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몰랐었어요.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에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정말 친환경차가 대세일 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좋은 정보 지금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일단 여러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도요. 네. 이 배터리 관련된 일진 머티리얼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이제 높은 사업성과 수익성을 이제 기록 중이기 때문인데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의 경우 오늘 이제 2분기 매출액이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액 1,522억 원, 영업이익 174억 원으로 컨센서스 매출액을 크게 상회를 하였고요. 특히나 이제 자회사들의 호실적과 말레이시아 신공장의 이제 가동이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는 3분기 그리고 내년 2020년까지도 굉장히 전도 유망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차트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차트 보시게 되면 주봉상 이제 요 박스권 부분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일봉상 이제 5월부터 이제 반등을 시도하면서 이쪽에 있는 이제 추세를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눌리면서 좀 같이 조정을 받다가요. N자형 파동이 나오면서 오늘은 이제 전고점 부분인 41,50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단기간에 이제 이 종목을 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이 오늘 많이 나오셨으니까 좀 차익 실현을 했던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이라든가 연기금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오늘은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까지 좀 상당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까지 이제 13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매수가는 이제 오늘의 종가 부근인 41,0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차로는 요 전고점 부분이 45,000원 돌파 시에 이제 절반을 매도하시고 추후에 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이 종목을 좀 들고 가보시고 싶다 하시면 5만 원까지도 목표로 해볼 만큼 굉장히 탄탄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 손절가는 요 35,000원 부근을 이제 이탈하면 손절하셔서 리스크를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의 매매 전략까지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묶어서 바로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이 발전할 수 있다. 이 일진 머티리얼즈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판넬 봐주세요. 자, 여러 가지 세계 점유율 1위에다가 대장주에다가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이 적혀져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 매수가 41,000원이었고요. 목표가 전고점 부분 1차적으로 45,000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35,000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전기차 대장주죠. 일진 머티리얼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쉴 틈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11시부터 또 권경훈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무료 방송에서 어떤 내용 다뤄주실 거고 또 시크릿 종목 힌트 조금만 알려주세요. 네,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눌렸다가 반등을 할 때는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요. 오늘 이제 추천주로 드렸던 전기차 외에
이제 수소차 관련 종목을 한 종목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자, 권경훈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궁금하시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머니W를 검색하신 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또 여러 가지 개별 상담까지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수익률을 위해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